뭐 파우치형 배터리를 안 쓰고 이제 다른 걸 쓰겠다. 전고체 배터리가 도대체 뭔지 예, 좀 파우치형 배터리랑 조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간단하게 네.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이전에 네. 각형을 선택하겠다는 이유가 네. 아무래도 에너지 밀도는 좀 낮지만 낮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 안정한 제품을 좀 사용하겠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나머지 파우치형보다 떨어지는 에너지 밀도는 지금부터 기술 발전을 통해 가지고 그걸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네. 각형으로 변환시키겠다. 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타입의 배터리들은 모두 전해질을 액체형 전해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체형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전기를 활용을 함에 따라서 속 안에 이제 가스가 차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에가 부풀어 오르는 네. 그런 문제. 이 휴대폰 부풀어 올라가지고 뭐 뒷판이 맞아요. 딱 예, 예. 벌어지는 이런 옛날 걸 보신 적이 휴대폰 있으시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내부에서 계속적인 화학 작용에 의해서 이제 가스가 발생한다든지 해서 이게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네. 이 액체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는 내부의 전해질을 고체 형태로 아예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고체로 바꿨을 때는 액체에 비해서 어떤 그런 접촉면이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저항이 좀 많이 발생하거나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은데. 전극을 물속에 푹 네, 담궜을 네. 때는 이 접촉면이 엄청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화학 반응이 좀 화학 예,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예. 고체 같은 경우에는 접촉면이 아무래도 액체보다는 맞습니다. 떨어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화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 좀 더 이제 필요하겠네요. 기술들을 이제 개발해서 네. 결과적으로는 안전하고 효율 높은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 전고체라는 것이 네. 완전한 완전한 고체. 고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 전고체거든요. 전체가 다 전체 고체. 다 고체로 돼서 예. 아예 무슨 일이 있어도 터지지 않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 안정성이 내열성이 좋다. 네. 뭐 이론적으로는 뭐 폭발이나 뭐 발화 가능성이 낮다. 뭐 이런 얘기가 다 그런 네.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그것으로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또 바뀌겠네요. 배터리 또 자체 기술이 완전 또 바뀌는 거네요.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게 되면,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네. 저희가 전기를 만들어서 화석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서 할 때는 어떻게 되든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뭔가 기술들 아니면 재료들이 나온다고 하면 계속 발전은 또 완전 또 바뀌겠네요.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뭐 전기차 뭐 알겠는데 뭐 수소차도 있어요. 수소차는 또 뭔지 좀 간단히 이왕 설명 우리 한번 전기차 짚는 김에 한번. 풀네임은 수소 연료 전지차가 네. 되겠습니다. 전기차는 안에 구성이 네. 배터리와 모터 네.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네.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전기가 네. 자체에서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 이런 거는 전기를 이제 충전하는 외부 거죠. 충전소를 통해서 충전을 해가지고 네. 이제 충전된 전기를 이용해서 가는 거가 되는데, 수소 연료 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연료로 해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이용하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속 안에는 수소 연료 전지가 들어가 있겠죠. 이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를 충전된 수소 탱크에서 수소를 공급하고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받아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하면 폭발이 일어나는 그걸 이용해요. 폭발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하면, 자, 수소 산소 반응을 하면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오는 거죠. 이 물이 발생될 때 이 전기의 흐름이 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전기를 이용을 해서 모터를 돌려서 자동차가 간다. 다시 말해서 전기차는 충전된 배터리를 갖고 그냥 배터리에서 모터를 연결해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뿐인데, 수소 연료 전지차는 속 안에 발전기를 갖고 있는 거죠. 발전기가 이 수소 연료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가 있고 가운데 이제 전해질이 있고 분리막이 이렇게 있는 네 가지 구조인데, 결국엔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가서 이제 충전이 되고 그게 이제 방전이 되면서 전기가 이제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수소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하기 위해서 만날 때 이동하는 전자의 흐름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발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럼 더 뭐라 해야 될까, 친환경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 친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수소를 확보를 하려면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사용을 그렇죠. 하게 맞습니다.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또 이산화탄소가 좀 발생을 맞아요. 하죠. 그래도 네. 네. 그래도 불 떼서 나오는 것보단 네. 친환경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온 내용 중에 뭐냐면 자동차 산업이랑 화학 산업이 이제 공생이 중요하다.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산업이었잖아요. 아주 중추적인 기계 산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이제 화학 회사들이 이제 배터리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 자동차 산업 혹은 뭐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변화될지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서두에 앞에 계속적인 이야기로 봤을 때에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물결에서 빠르게 전환을 해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게 되는 건데 전기자동차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들이 모터와 배터리인데 지금 전기자동차의 원가를 살펴보게 되면 배터리가 차지하는 게 40% 정도라는 거죠. 아주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내연기관으로 봤을 때는 엔진과 변속기 이 자체가 맞습니다. 거의 뭐 배터리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40% 부분에서 원가를 얼마만큼 절감하느냐가 이 자동차 시장에서 이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뉴스의 제목인 폭땡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만들어야 원가를 다운시키고 그 원가가 다운된 거에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진짜.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이미 배터리 시장은 기득권 세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서 이걸 만들어가면서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기술력으로는 자동차 회사가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차라리 내 배터리 기술력을 가지고 내가 자동차를 만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라는 접근을 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를 만드는 파트도 생기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배터리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업계 쪽으로 뛰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의 큰 위기감은 배터리 기술이 없이 제조만 해서는 우리가 자동차 껍데기만 만드는 회사로 전락할 수가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배터리 업체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배터리까지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에서 서로 이 업체의 경계 허물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치킨 게임 들어가겠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전략적인 제휴도 서로 저희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불꽃튀게 또 관전 포인트네요.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오늘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좀 많이 훑어본 것 같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시간이었고 제가 오늘 첫 앵커여가지고 많이 어버버했어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 좀 드리고 저희가 역시나 아주 진중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좀 고생하신 최민수 연구사님께 인사 좀 드리고요. 마지막 한번 말씀 한번 하시죠. 네, 저도 역시 좀 어버버한 것이 좀 없잖아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동차를 사려고 해도 종류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냐, 전기차를 사야 되냐. 연구사님께 여쭤보면 됩니까? 네,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저희 전시장에 그 에너지 코너에 또 이런 부분들 많이 전시회 좀 하셨었잖아요. 와서 또 그거 보시면서 좀 이런 기술들에서 이해하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시장에서 또 연구사님 뵈면은 인사하시고 물어보시면 충분히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뉴스에서 또 다른 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